안녕하십니까. 양따시교 국어 교실입니다. 오늘은 4단원 요약하며 읽기, 조정하며 쓰기에 소단원 2 오줌통 이야기를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잘못을 깨달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의 글을 읽고 줄거리를 간추리며 요약하는 활동을 해볼 텐데요. 여기서 핵심은 이야기의 글을 요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단원 소단원에서 공부할 열쇠말은 줄거리, 재구성, 요약이 되겠죠. 곧 이야기의 줄거리를 파악하고 그것을 자기 말로 재구성하여서 간략하게 간추리는 것, 이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줌통 이야기에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요약하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더 정리하겠습니다. 요약이란 글의 중심 내용, 중요한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중요 내용을 간략하게 하는 게 요약이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요약의 전략입니다. 그죠? 먼저 중심 내용을 선정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세부 내용이나 반복되는 내용을 삭제합니다. 그리고 상위 개념으로, 상위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것이죠. 배, 사과, 포도 이런 것을 상위 개념으로 일반화하면 뭐예요? 과일 이렇게 일반화, 상위 수준으로 일반화하는 거.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을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는 거. 이 네 가지가 요약의 전략의 중요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약의 과정을 살펴보면요. 먼저 특히 위계적인 글, 단계적인 글을 요약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문단별로 중심 내용과 세부 내용으로 나누고요. 세부 내용은 간략하게 삭제하고 중심 내용은 남기는 것이죠. 그리고 각 문단의 중심 내용만 모아서 구성 단계별로 묶습니다. 그렇죠? 일반적으로 위계적이고 단계적인 글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3단계 구성으로 묶을 수 있겠죠. 그리고 각 구성 단계의 중심 내용을 간추립니다. 처음 부분, 중간 부분, 끝 부분을 간추리죠. 그리고 이 간추린 내용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글 전체의 요약이 되겠습니다. 특히 위계적인 설명문 계열, 논설문 계열,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글들을 요약할 때는 이러한 과정을 따라야겠죠. 그리고 또 줄거리 위주의 이야기의 글을 요약할 때는 위계적이고 체계적인 것보다는 이야기 중심, 인물, 사건, 배경 또는 이야기의 흐름, 줄거리 중심으로 요약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핵심 내용을 잡아내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약할 때 유의사항을 살펴보면 사소한 내용은 삭제하고 중심 내용만 간추립니다. 그리고 내용이 중복되면 대표적인 내용만 선정하겠고요. 그럼 혹시 중심 내용이 잘 드러나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중심 내용을 추측해서 요약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그럼 이제 오줌통 이야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줌통 이야기는 위계적인 글보다는 어때요? 이야기 중심의 글이에요. 그러므로 이야기 중심의 글을 읽을 때는 어떻게 해요? 예, 줄거리를 간추리고 요약하고 그 다음에 목적에 맞게 자신의 말로 재구성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글을 요약할 때는 글의 종류를 살펴보는 게 필요해요. 왜냐하면 글의 종류에는 글쓴이의 목적, 또 글의 특징이 드러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오줌통은 글의 종류가 뭘까라는 거죠. 네, 오줌통 이야기는요, 원래 요통설이라는 한문 형식의 글이죠. 예, 설의 특징 중요하니까 꼭 기억하세요. 요통설이죠. 그래서 설의 특징입니다. 한문 형식으로 되어 있고요. 교과서에 실려 있는 것을 번역해 놓은 거죠. 그 다음에 설은요, 교훈적인 수필에 가까워요. 그 다음에 설의 특징 또 하나, 비유나 우의적인 표현을 많이 씁니다. 비유는 다른 것들에 빗댄 것이죠. 우의도 비슷해요. 다른 것들에 빗대어서 나타내는 것인데요. 약간의 차이는 빗대고 그 다음에 풍자적인 의미가 강조되는 것이죠. 우의, 이솝 우화 같은 경우가 그 예가 되겠습니다. 풍자가 뭐죠? 예, 역시 다른 것에 빗대어서 비웃거나 또는 폭로하거나 공격하는 어떤 의미가 좀 강한 게 풍자거든요. 그래서 설의 특징, 비유적, 우의적이다. 그죠? 예. 그 다음 세 번째, 독자를 설득하거나 교훈을 주는 내용이 많아요. 그래서 설득적, 교훈적 이것이 설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 이거 중요하죠. 일반적으로 설의 구성의 특징은요. 이야기, 의견, 주제 이 2단 구성을 취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설을 요약할 때는 이렇게 2단 구성을 염두에 두고 요약해야 돼요. 이야기를 줄거리를 간추리고
그 다음에 글쓴이가 주고자 하는 교훈이라든지 어떤 주장, 의견을 이렇게 정리하는 2단계 구성으로 재구성하는 것이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럼 요통설, 오줌통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볼까요? 오줌통 이야기의 갈래는 설이죠. 설, 수필 형식에 가깝다고 했죠. 그 다음 지은이 누구였어요? 예, 강희맹이라는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강희맹이라는 사람이 쓴 훈자 오설, 자식을 가리키고자 하는 5가지 이야기에 들어가 있는 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성격은 교훈적이죠. 설득적이죠. 예, 설의 특징과 같아요. 그죠? 그 다음에 주제는요. 이게 바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 핵심이 되겠죠. 훈계하는 말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담겨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오줌통 이야기에서 아들이 깨달은 그러한 부분이고요. 또한 교훈이고 주제가 되겠죠. 오줌통 이야기의 특징입니다. 듣기 좋은 말보다 오히려 훈계하는 말에 진정한 가르침이 있다는 교훈을 주고요. 그 다음에 예화죠. 설의 어떤 특징이에요. 구성상. 예화, 오줌통 이야기와 의견, 훈계하는 말 속에 가르침이 있다. 이렇게 2단계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이 이 글의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본문을 잘 읽었는지 한번 확인해 볼까요?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한번 찾아보자 했는데요. 첫 번째 뭐예요? 자, 그렇죠. 오줌통에, 그 다음에 훈계, 그 다음 자신을 책망하고 착한 승비가 되었다. 그럼 이제 활동다지기 내용학습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글에 있는 오줌통에 양반이 오줌을 넣으면 안 되는 이유를 한번 생각해보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일반적으로 오줌통은 시장 사람들을 위한 아주 급한 때 사용하도록 대비한 것이죠. 그 다음에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에서 양반이 사용하는 것은 선비로서 체면을 해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고요. 이 오줌통에 오줌을 넣는 아들에 대한 시장 사람들의 태도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죠? 처음에는 비웃다가, 그 다음에는 무시하다가, 나중에는 아주 분노하는 이런 식의 어떤 태도가 달라지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아들의 잘못을 알고 아버지의 훈계, 그걸 한번 살펴봅시다. 먼저, 나를 잘 모르는 이 잘못을 보고도 아무렇지 않은 사람이죠. 그리고 잘못을 보고도 나무라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와 가까운 이는요, 잘못을 보면 정 때문에 마음이 쓰리고 아픈 사람이죠. 아버지와 같은 것이죠. 그 다음에 잘못을 고칠 것을 바라고 훈계하지요. 그러나 아들은 이것보다는 이거죠. 자, 아버지가 아들을 훈계한 이유가 뭐예요? 잘못되었고 고치기 위해서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그 아버지의 훈계를 받아들이지 않죠. 그러다 후회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에 사용된 단어의 의미를 바탕으로 아들이 깨달은 바를 한번 정리해보자 라는 것이죠. 핵심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부분에서 중요한 내용이죠. 웃음 속에 칼날이 숨어 있고 성냄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있다. 이 내용이 핵심 내용이에요. 그죠? 그러면 이 웃음은 뭐예요? 친절한 무관심 이런 것이죠. 그 다음에 칼날은 뭐예요? 싫어하는 마음이에요. 이렇지만 사실은 칼날이 숨어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성냄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있다. 성냄은 뭐예요? 바로 아버지의 어떤 훈계지요. 정리하면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행동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노를 숨기고 있을 수 있다. 칼날을 숨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 훈계하는 말은 듣기 싫지만 그 말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있다. 그래서 우리 비슷한 속담이 있죠. 약은 입에는 쓰나 몸에는 좋다. 이런 거죠. 다음은 요약하는 방법이 있죠. 이야기 글들을 요약할 때에 몇 가지 요약하는 전략이 있는데요. 첫째는요. 이야기 요소에 따라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는데요. 이야기 구성 요소, 인물, 사건, 배경 뭐 이런 거겠죠. 먼저 인물입니다. 그죠? 양반 신분의 아버지와 그 아들, 그 다음에 뭐 시장 사람들이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 이야기의 중심 소재는 뭐가 되겠어요? 그렇죠. 뭐 오줌통이 되겠고 사건의 배경은 시장거리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사건의 어떤 중심 내용을 살펴보면 그죠? 그 아들이 시장거리에 있는 오줌통에 오줌을 넣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버지가 훈계를 하지요. 아들은 말을 듣지 않아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데에도 못 깨닫는데 뒤늦게 사람들에게 엄청 두드려 맞고서야
아버지의 말씀을 깨닫고 착한 선비가 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중심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이 글의 교훈이에요. 훈계하는 말은 듣기 싫지만 그 말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있었다. 라는 것을 깨닫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들을, 그죠? 인물, 사건, 배경, 글의 교훈을 중심으로 이야기의 글을 요약하는 거죠. 둘째, 이야기 글을 요약할 때는요, 글의 구조도를 이용해서 글의 내용을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구성 단계, 갈등의 정도에 따라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로 이렇게 5단계 구성으로 일반적으로 이야기가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먼저 발단, 처음에는 뭐예요? 인물과 배경을 소개하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전개하면 사건의 갈등의 시작, 갈등의 심화, 위기감 조성, 절정, 그 다음에 결말 이런 식으로 내용을 요약해 볼 수 있겠어요. 구체적으로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인물과 배경에 소개하면 뭐 아들이 시장 사람들을 위해 오줌통을 눈다는 거 이것이 인물 그 다음에 배경이 소개되고 있고요. 갈등의 시작이죠. 아버지가 니 잘못됐다 훈계하지만 무시하고 계속 잘못된 행동을 해요. 아버지가 돌아가셨네요. 그래도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시장 사람들이 아들에게 몰매를 가하죠. 그런 어떤 문매를 맞고서 아파서 한 달 동안 누워 있으면서 깨달음을 얻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 옳았음을 깨닫고 착한 선비가 된다. 뭐 이런 식으로 바로 글의 구조도 이제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에 따라서 내용을 정리하는 것도 이야기 글의 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구성 요소별 또는 구성 단계별로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줄거리를 요약한다면 이렇게 줄거리를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 줄거리 요약한 것을 50자 이내로 줄여보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줄일 수 있겠죠. 아버지의 훈계를 무시하던 아들이 아버지의 죽음 뒤에 문매를 맞고 뒤늦게 잘못을 깨닫는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깨달은 그것이 바로 글쓴이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교훈 또는 주장 이게 되겠습니다. 의견이 되겠죠. 앞에서 정리한 것을 다시 보면 웃음 속에 칼날이 숨어 있고 성냄 속에 진정한 가르침이 들어있다. 이것이 바로 깨달음을 한 문장으로 표현한 부분이고요. 그 내용은 바로 이러한 내용이 그 교훈이다 라고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교과서 148쪽에 나와 있는 요 이야기 이미애 선생님의 욕심쟁이와 땅콩 이야기를 듣고 요걸 요약해서 다른 사람에게 들려준다라고 생각했을 때요. 이야기가 욕심 많은 거와 관련돼 있으니까 그래 욕심 많은 동생에게 들려주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다시 상대방에게 교훈을 줄 목적으로 재구성해서 요약하는 것이죠. 재구성하면 이렇게 짧게 이야기해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것도 재구성하여 요약하기 위한 방법이 되겠죠. 149쪽에 있는 또 다른 예를 보면 오줌통 이야기를 읽고 당시 시대 상황에 대한 비판한 글이에요.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할 때는 동의한다. 왜냐하면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자신의 의견에 대한 어떤 이유와 근거를 이렇게 제시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마지막으로 13말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약할 때 유의사항이죠. 사소한 내용은 삭제하고 중심 내용만 간추린다. 그죠? 그 다음 내용이 중복되면 대표적인 내용만 선정한다. 그 다음에 중심 내용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으면 중심 내용을 추측해 본다 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